두산 에너빌리티 프리미엄 중장기 목표가 5만원 이상 드렸고 6만원 도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GNC 에너지도 중장기 추천 170%, 효성중공업도 중장기 추천, HD 현대일렉트릭도 중장기 추천, 하나시스템, 조선주, 대성에너지, GSE, 흥구석유, 한국석유, 동양철강 축하드립니다.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으로 전쟁 수혜주, 유가, 해운주들 노란 색깔 표시한 애들이 단기에 크게 상승이 나와줬고요.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추천주 급등 수익 나왔고, 초록 색깔 애들은 중장기 추천주, 기본 목표가 50%죠. 크게 올라가주면서 계속 역대 신고가, 그리고 방산주도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를 이어가줍니다. 추천주들 신고가 많이 나와주고 있네요. 신하님, 방산주 추천을 4개를 주셨는데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다 사기는 어려운데요? 네, 맞습니다. 종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섹터에서 딱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대장주들을 여러 개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매수를 했어도 크게 수익인 거고, 내가 4개 중에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면 방산 ETF를 고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조선주에서도 설명드렸었죠. 조선주 추천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ETF 해라. ETF 중에 아무거나 매수를 했어도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K 방산 2월에 70% 수익이었고 현재까지 180% 수익 나왔습니다. 12월 말에 방산주 대거 추천드렸고, 조선, 미용기기 요 3개 섹터 길게 우상향으로 계속 반복 추천드렸죠. 다만 양봉이 추격하지 말고 음봉 요런 눌림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단기 100%, 오늘까지 180% 수익이 나와줬고, 똑같이 지금 무리하게 추격하기보다는 이전과 같은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고요. 시향부터 간단히 보고 추천주 결과와 현 대응법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일선, 코스닥은 11선 추세 중이고요. 중동 전쟁, 리스크, 긴장에도 새 정부 상법 개정 외에 기대감으로 반등 마감이 되었고, G7 정상회담 일정이 가까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역대 신고가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가 19일에 있는데 20조 원대 2차 추경 안건 상장 예정 중이고, 이에 유동성 기대감으로 증시 계속 추세 기대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계속 어떤 이유로든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큰 조정은 단기 나올 수 있다. 경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한다, 이 관점인데 단기 조정은 조심을 하도록 하자. 고객 예탁금이 3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ADR은 120% 이상이 과열권인데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 120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과열, 코스닥은 과열까지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추천주, 단기적으로 전쟁 수혜주들 크게 올라가줬고, 장기적으로 반복 추천드렸던 원전, 전력, 방산 신고가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전력주들 프리미엄 중장기로 과거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죠. 인공지능, 가상자산, 석유, 방산 크게 강세를 보여줬고, 상승률 상위 정리해 볼게요. 인공지능 관련주, 기존 추천주였던 시선 AI, 크라우드웍스 외에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정책주고 G7 일정주기도 하고요. 오브젠과 알체라 낙폭과대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쟁 수혜주들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며칠 더 간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또 금방 제자리까지 빠지는 패턴은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방산주들 같이 덩달아 올라가 주는 거고, 원전부터 볼게요. 최근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거예요. 좀 상세히 보고 싶으면 이전 영상들 보시면 되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이 박스 돌파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이 적어지는 구간이죠. 요렇게 매물이 지금 없잖아요. 과거의 매물 13년도 매물만 요렇게 있고, 여기 올라선 구간부터 매물이 확연히 적어지기 때문에 장기 목표를 5만원 이상으로 크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쭉 가속이 붙어서 이번에 올라가 주고 있는 거고요. 박스 하단에서도 계속 반복 추천드렸었죠.
요때 기준으로는 270%, 그리고 돌파 기준으로는 150% 단기에 2달 만에 올라가 줍니다. 대체 거래소 기준으로는 6만원 넘겼고요. 이건 일봉 역별 돌파 나왔을 때 24,000원쯤에 재추천 드리고 여기서부터 쭉 크게 지금 150% 올라가 준 겁니다. 낙폭 추천, 낙폭 추천, 낙폭 추천 3번 다 눌림 추천 드렸고요. 요런 꼬다리 자리에서는 단기 고점 자리에서는 조심을 해야 돼요. 지금도 단기 고점 자리죠. 무리하게 추격하는 건 자제를 하도록 하시고요. 자, 월봉 이렇게 박스가 보여졌고 하단에서 반복 추천, 그리고 여기 돌파 나올 때 재추천 드리고 쭉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1차 목표 5만원 이상까지 도달을 해 준 겁니다. 자, 다음 전고점이 7만원이죠. 7만원을 향해서 근접하게 올라가 주고 있고요. 일봉 최근에 조정폭을 보면 최대로 제일 많이 빠진 게 45%예요. 이렇게 크게 3번의 큰 조정이 있었고 지금도 이쁘게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큰 조정은 조심을 하면서 추세 이탈하면,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전처럼 큼직하게 이렇게 큰 조정, 향후에 더 간다 하더라도 큰 조정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죠. 제가 추천드렸던 구간이 요 눌림 구간이었고, 자, 여기서부터도 과거에서부터 1차 목표가 5만원 드렸습니다. 5만원 초과 도달했고요. 최근에 또 댓글에 질문이 있던데, 제가 5만원 도달했다고 5만원에 전략 매도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5만원 이상으로 목표가를 드렸었고, 이 추세를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 된다고요. 지금 추세 이탈이 없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돼요. 홀딩 하시고 이탈이 나오면 그때 분할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의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서. 내 평단이 여기야. 그러면 뭐 요정도 다 이탈해도 계속 홀딩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추격을 했어. 그럼 이탈할 때마다 좀 적극적으로 분할매도를 시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평단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아무튼 지금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됩니다. 추세 홀딩 하면 되는 거고, 단기 입평 넣어서 종가상으로 11선 이탈 없이 쭉쭉 올라가죠. 5일선, 11선, 15, 20 요거 이탈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 계속 홀딩 하면 되고, 이탈하면 분할매도 고려를 해보시면 돼요. 무리한 비중으로 지금 고점에서 추격은 자제를 하도록 하자. 요때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을 좀 큰 비중으로 들어갔던 분들은 단기 마이너스 40% 정도 나오면서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데 막 머리 빠지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데 본전 오면 홀딩이 보통 안 됩니다. 여기서 크게 들어가서 본전 오니까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매도를 하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던가, 그리고 또 고점에서 또 추격하다가 이번에는 운 좋게 올라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고점 폭탄 돌리기 당해가지고 이전처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고점 추격은 자제를 하시고 제가 이전에 추천했던 타점들을 복습하는데 주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전주들 전부 다 단계 크게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도록 하시고, 지금 뭐다?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추격하고 싶으면 1차 매수만 하시던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요거 이렇게 막 마이너스 40%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이었지만 동시에 하이방에도 다 추천드렸습니다. 월 5,900원 멤버십 방에서도 낙폭가대 자리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어요. 다만 프리미엄 중장기 분들은 목표가를 5만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장기 홀딩, 오늘까지도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을 거고, 이 차이점이 있죠. 계속 반복 설명드린 건데 5만원 목표가 도달이면 다 팔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탈하기 전까지 홀딩한다. 추세 타시면 돼요. 5만원 이상 드렸습니다. 5만원이 아니라. 다음 GNC 에너지 데이터 센터 데이터 관련주, 전력 관련주, 이거 16,000원 할 때 이쯤에서 신고가 고점 추천드렸습니다. 월봉상 전고 돌파하고 추세가 붙는 첫 번째 구간이었죠. 그리고 4달 만에 최대 170%가 올라가 줍니다. 이때 신고가 머리 추천 더 쭉쭉 우주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얘도 현재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프리미엄 중장기는 기본 목표가 1차 50%예요. 그리고 일봉 3월부터 추천을 2월부터 이때부터 추천드렸고, 이때가 지금 4월이죠. 4월에 고점이지만 대장주다. 실적 접근이면 GNC 에너지 매수해라 리딩 드렸었고,
역배열 구간에 미리 드렸고 역배열 끊고 단기에 100% 올라가 줍니다. 요때 2월에 잡았으면 170%고요. 4월에 잡았으면 단기에 두 달 정도 만에 100% 상승이 나와줬네요. 원래 50% 이상 수익을 노릴 거면 6달 이상은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너스가 나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너스가 나와주면 좀 지지부진한 종목들, 손절을 놓친 종목들 손절을 해도 이제 총수익, 퉁치기, 계좌관리 되는 거죠. 크게 먹어주면 내가 크게 한 개를 먹었을 때 2개, 3개를 손절해도 만회가 됩니다. 승률이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죠. 손익비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개 먹고 한 개 크게 먹고 3개 정도 손절해도 총수익 마감이 된다. 자, 3월 18일 리딩 GNC 에너지 고점인데 실적으로 실적 접근이면 GNC 에너지 매수해라 대장이다. 4월 11일 리딩 드리고 단기에 10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고요. GNC 에너지 월봉. 자, 요 구간 전고점 돌파하고 한번 뿅 튀었다가 빠지고 다시 재회복 7,0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와 준 구간, 요때는 추천 안 했고요. 자, 요 구간에서 제가 신고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뿅 단기에 170, 100% 올라가 줬고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다. 역대 신고가 구간 오늘까지 역대 신고가 찍었고요. 추세를 얘도 보도록 합시다. 최근에는 이렇게 추세 한번 꺾이고 조정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나왔다가 회복하고 올라갔어요. 요 회복한 구간, 요 구간에서 제가 역배열 돌파로 실적으로 고점이지만 대장주다, 실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고 했고 단기 100% 올라갔고요. 지금 추세는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살짝 꺾였다가 다시 회복이 됐고 현재는 이렇게 두 번째 추세 요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추세 대응은 요래하시고 수평 지지는 27,500원, 25,000원, 더 작게는 오늘의 시가 31,000원 정도. 이렇게 수평 지지는 3개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 또 2만원 정도 121선까지 크게 밀릴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요. 여태 121선까지 끝까지 밀린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밀린 적은 없고 살짝 위에까지 밀렸다가 재차 반등이 나와줬는데 무리한 추격보다는 또 GNC 에너지 관심이 있다면 이런 눌러주는 구간, 이런 눌러주는 구간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나는 혹여나 놓칠 것 같다, 이거 기다리다가 놓칠 것 같다 그러면 뭐 이런 고점에서 1차 매수 정도만 하시고 혹은 뭐 손절을 짧게 잡던가 추매를 크게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추매를 막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런 찔끔찔끔 떨어질 때 하지 말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크게 떨어질 때 반등 확인하고 추매를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내가 만약 추격을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이럴 때 추매하지 말고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추매하고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눌림 매수보다는 이런 끊어주는 구간, 역배열 돌파가 나와주는 구간을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을 공략하시면 되고요. 아직 떨어지기 전이니까 이게 미래에는 만약에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끊어주는 구간을 찾으시면 되겠죠. 최근에는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고 한 번 더 올려줬고요. 항상 역배열 돌파 끊어주는 구간을 잘 찾아서 손절을 짧고 매매를 하도록 합시다. 이 구간에서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절을 잡고 들어갔어야 된다. 현재는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고요. 신하님이 GNC 에너지를 고점에서 추천해가지고 저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고점에서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추천을 제가 발, 무릎, 어깨, 머리 자리가 있는데 머리에서 추천보다 무릎에서 추천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기 발목, 무릎 자리 2만원 추천드리고 목표가 100% 4만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GNC 에너지 같은 고점이 싫다면 하나솔루션 했으면 되죠. 하나솔루션 2달 만에 110% 4만원 도달해줬고요.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신하님 저는 이런 하나솔루션 발목 무릎 자리는 괜찮은데 태양광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매수를 안 했습니다. 뭐 안 해도 돼. 그러면 또 다른 종목 있잖아. 종목을 많이 드리기 때문에 섹터별로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럼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박스 돌파 자리 여기 25,000원쯤에 들어가가지고
목표가 5만원 이상 요거 들어갔으면 되죠. 난 또 원전 싫어. 참 싫은 것도 많다. 그러면 또 다른 섹터 많이 있으니까 내가 뭐가 싫고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거르고 걸러도 추천주가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부패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접시에 담으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기준이 없다.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초보라서 기준이 없어. 그러면 아무거나 눈 감고 매수를 해도 승률이 80% 나오니까 손익비 대응하시면 돼요.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하시면 되는 거고, 종목수를 줄이고 싶으면 일정주 위주로 하시던가 아니면 뭐 정책주만 골라가지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에서 나오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시던가. 아무튼 종목을 줄이는 방법은 많이 있고요. 아무리 제가 종목을 많이 들여도 종목이 쌓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오고 손절가 이탈하는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종목이 쌓이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거는 찔끔 먹고 내려가는 거는 손절을 안 하니까 계속 손실 종목만 쌓이면서 악화가 되는 겁니다.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계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크게 수익이 나면 지지부진한 종목이나 단기 손절가 이탈한 종목들 손절을 병행을 해 주셔야 돼요. 누차 반복드리지만 단기 급등이 차고 넘칩니다. 손절가 이탈 종목도 있을 거니까 종목이 절대 쌓일 수가 없다. 이렇게 90만원 수익 나왔는데 140만원 30% 수익 내고 50만원 10% 손절하고, 이렇게 손절이 있지만 당일에 수익 마감이 90만원 나오잖아요. 크게 먹어주면 140만원 크게 먹어주면 50만원 손절도 하면서 이렇게 현금화를 하고 계속 순환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딴 돈에 반만 가져간다 마인드로 계속 퉁치기 계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효성중공업, 얘는 20년도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 무릎 자리에서부터 반복 추천 쭉 계속 드렸고, 이때 단기에 230% 올라갔고요. 뒤에도 계속 반복 추천, 최근에는 50만원 정도에서 신고가 추천 드렸습니다. 자, 기존 최근에 400%, 이때 신고가 눌림 추천 기준으로 400% 올라갔고 한 달 반 만에는 45% 올라갔습니다. 이거 일봉이고 4월에 역배열 돌파 나왔죠. 돌파 추천 그리고 눌림 추천 드렸는데 눌림은 체결이 안되고 올라갔습니다. 돌파 1차 매수 하신 분들만 한 달 반 만에 45% 올라갔고 눌림은 미체결, 기다렸던 분들은 아쉽게 놓쳤고. 다음 HD 현대엘렉트릭, 얘도 같은 날 추천 드렸습니다. 23년도 7만원 눌림 추천 드렸고 이때 7만원 추천하면서 목표가를 20만원 이상 드렸습니다. 단기에 180% 도달했고 뒤에는 초과 도달로 580%까지 최근에도 반복 추천 드렸고요. 효성중공업, 자 여기서 1년선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4월에 역배열 돌파가 나와줍니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 아까 제가 잘 보라고 했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에서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끊어주는 구간에서 여기 손절 잡고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121선 이탈 없이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전고 돌파까지 해주면서 신고가 역대 신고가 이어가줍니다. 계속 추세가 지금까지도 단봉으로 이어가주다가 오늘 장대 양봉이 터졌고요.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고, 자 추세는 크게는 요렇게 작게는 요렇게 추세선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홀딩 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평 지지는 73만원, 오늘 장대 양봉의 중심가, 그리고 시가가 69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요 두 개가 수평 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현재 요 자리가 이런 꼬다리 단기 고점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최근 밀렸을 때 마이너스 50% 반토막 났고요. 마이너스 30% 정도, 여기 또 마이너스 30% 정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정도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30% 정도 나오면 또 121선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전에도 보시면 계속 장기 평을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건드리죠. 지금도 잘 올라가다가 장기 평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생각하시고 포지션 대응을 해야 되겠죠. 미보유자분들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안정적이고, 현재 보유 중인 분들은 이전처럼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면, 이런 추세 이탈이 나온다면 좀 정리를 포지션별로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분할 매도를 하든 전량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역대 신고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과거에 얼마나 큰 조정폭을 주면서 올라왔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다음 HD 현대 일렉트릭 일봉 신규 상장주 정석 패턴으로 쭉 하락이 나오다가 역배열을 요때 20년도에 끊어주면서 정배열로 추세를 돌렸습니다. 요때 제가 정배열 돌렸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고 했었고, 중장기 추천은 7만원 해드렸죠. 자, 여기 상장 시가 6만원대 회복했고, 새로운 시작점, 얘는 이제 업황도 좋고 계속 갈 수 있다. 7만원에 눌림 추천, 신고가 눌림 추천 드리면서 목표가를 요때 20만원 이상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단기에 20만원 도달했고요. 180% 수익 확정이고, 뒤에는 추세 타고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가능했죠. 자, 수익권이 워낙 컸기 때문에 요런 하락폭 충분히 버티고 남아있는 물량 지금까지도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추천을 드렸고요. 역대 신고가를 오늘 찍어줬고, 효성중공업 추천한 날에 똑같이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역배 끊고 역배 끊어주는 구간, 이렇게 역배 끊어주는 구간, 요 확인되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4월 효성중공업이랑 같이 추천드렸고, 역시 눌림 추천가는 도달하지 않고 바로 1차 매수하신 분들에게만 단기 40% 정도 상승이 나와주면서 전고 돌파 역대 신고가를 가줍니다. 얘도 최근에 조정폭을 보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0% 생각해야 돼요. 일단은 추세를 타고 있고요. 이 추세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이탈이 나오고 무너졌고, 이게 만약 이탈이 나온다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하도록 하자. 다음 환전기술이랑 우리기술 두 개만 더 볼게요. 환전기술 쭉 대시세 나오고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밀렸고,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에서 한 번 더 크게 오르고 밀리고, 또 역배열 끊어주면서 전고 돌파하고 한 번 대시세, 뒤에는 뭐 제자리까지 빠지진 않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보여주며 여기 하단 4만원 후반대를 계속 정직하게 지켜주면서, 작은 박스는 이렇게 박스 상단 77,000원 이번에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여기도 기준점이고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고요. 이번에는 뚫고 올리고 있습니다. 21년도의 꼬리가 11만 6천원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 박스 상단 안착 구간이다. 단기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고점이죠. 거래량이 평소에 없는 앤데 가끔 튀어주고 빠지고 이번에 또 시원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큰 박스를 최근에 보여줬고요. W 바닥 하나 찍고 이렇게 쌍바닥 찍어주면서 이번에 또 밀리나 싶더니 재차 올리면서 이 작은 박스를 지켜주고 올려줬습니다. 현재는 단기 저가 대비는 120% 올랐고, 박스 돌파 전에 여기 첫 번째 장대양봉 기준으로는 60%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고, 오늘의 저가, 그리고 전날의 시가, 또 그 전날의 시가 중간값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5개의 지지를 보도록 하시고요.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오르면 단기 입형을 넣어도 현 주가와 5일선의 이격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5일선이 뒷방 지지로 밀리죠. 해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캔들의 시가나 저가, 뭐 중심값 이런 걸로 대칭으로 지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좀 천천히 우상향하면 단기 입형이랑 주가랑 가깝기 때문에 기준이 되지만, 가까운 1차, 2차, 3차 이렇게 지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단기 입형은. 다음 우리기술, 얘도 지금 전고 돌파 여기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 번, 두 번 맞고 떨어졌고, 세 번째 지금 또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이전처럼 꼬리 달고 밀리는 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기준점이 3,200원 정도고요. 꼬리가 3,000원 후반대, 그리고 과거의 정고점이 4,500원이네요. 4,500원. 이제 박스 상단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변곡점이고, 이전에도 크게 올랐다가 마이너스 30%, 이때도 마이너스 40% 줬고요. 현재 똑같이 이런 단기 고점일 수 있다, 이 점은 생각하고 마이너스 30%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떨어질 때 시원하게 크게 떨어지니까. 지지는 3,000원 정도 1차, 그리고 오늘의 시가 2,800원 정도 2차.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대칭으로 이렇게 끼워가지고 4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얘도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단기평을 넣어봤자 5일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분봉으로 들어가서 단기평이나 또 분봉에 지지 저항대 찾아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원전주들이, 전력주들이 고수와 보유자 영역 단기 고점이니까 지금 추격은 하지 말도록 하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 자리가 요 자리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조금 쫄아 있어야 된다. 다음 방산주 볼게요. 하나시스템 6달 만에 200% 올라갔고, 월봉 전고 돌파 그리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12월 말에 방산주들 4개 대장주 추천드렸고, 방산 ETF 매수를 했어도 되는 거죠. 방산주들은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다, 느리지만 우상향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사고 팔고 반복을 하든 쭉 홀딩을 했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로템 6달 만에 300% 올라갔고, 23년도 추세 하단 이탈 없었기 때문에 이때도 매수 홀딩 사인 드렸고, 눌러줄 때 또 12월 말에 추천드리고 올라가 줍니다. 2월 리딩이고, 방산주 모두 같은 날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추천했고, 23년부터 전쟁과 북한 도발이 없어도 실적으로 길게 좋다. 그리고 전쟁이 멈춰도 업황이 지속이 된다. 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전쟁이 멈춰도 계속 업황 지속이 되는 거고, 또 진짜 슬픈 현실은 전쟁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전쟁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미개한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요 두 개의 이유로 방산주 계속 우상향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분들은 양봉 추격하지 말고 음봉 기다려서 눌림 매수 분할 매수 하라고 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똑같이 단기에 210%, 220% 올라가 줬습니다. LIG 넥스원도 170% 올라가 줬고요. 방산주 4개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샀어도 큰 수익 나왔고, 방산 ETF를 샀어도 되는 거고요. 방산 ETF도 플러스 K 방산이 180% 최대 올라갔고, 솔K 방산이 145% 올라갔고요. 단기로는 45%, 타이거 K 방산 N 우주가 190%, 단기에는 60% 올라가 줬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들 잘 공략하시면 좋죠. 두 번의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들이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하나시스템 월봉, 여기 전고 돌파하고 한번 튀었다가 빠지고 눌러주는 자리 추천, 그리고 이렇게 쭉 우상향 올라가 줬고요. 일봉 12월 말 이때 오버슈팅 나왔고, 이제 당연히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죠. 여기는 제가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더 가든 말든 하지 말고 좀 눌러주는 걸 기다려서 분할 매수를 해라 권장을 드리죠. 떨어지는 거 기다렸다가 제가 좋아하는 타점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 양봉이 연속 3개가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을 끊어줍니다. 바닥에서 양봉이 3개가 뜨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역배열 돌파 발목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절을 짧게 여기나 19,000원 1년선 잡아주시고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이탈 없이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쭉 단기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 줍니다. 좀 느리게 간 편이긴 한데, 이렇게 보면 우상향 하면서 이쁘게 올라왔죠. 그리고 상한가 터지면서 장대 양봉까지 나와줬고요. 뒤에도 흔들면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런 꼬다리에서 잡지 말고 눌러주는 거 기다렸다가 좀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가 좀 눌러주는 거 기다렸던 분들은 아쉽게 체결이 안 됐는데,
하여튼 똑같이 오버슈팅 구간이니까 추격하지 말고 또 눌러주는 걸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좋다. 이전처럼 똑같이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은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똑같이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역배열 끊어준 구간이니까 반복 추천드렸고, 이렇게 우상향 하다가 같은 흐름으로 다 움직이죠. 이런 자리들 좀 공략을 해보라고 했고요. 최근에도 올라갈 때 여기를 좀 공략하는 게 좋았던 건데 쭉쭉쭉 이전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현재는 고수와 보이자 영역 좀 다음 눌림을 기다려 보도록 하자. 보이자분들은 요거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유사 고점 더 간다 하더라도 단기 조정이 클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생각을 하도록 하자. 나는 뭐 1년, 2년, 3년, 5년 계속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 꼬다리에서 물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조정을 버티고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수적으로는 눌러주는 걸 기다리는 게 낫다.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도 똑같고요. 여기 추천드리고 쭉 계속 올라갔고요.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현 추세는 요래. 다음 LIG 넥손, 얘가 제일 먼저 갔거든요. 다른 애들은 요 구간에서 좀 단봉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잖아요. 근데 얘는 장대 양국 16% 터져주면서 제일 먼저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올라갔는데 다른 애들에 비해서 또 뒤에는 좀 느리게 움직인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눌러주는 구간들 매수 가능했고, 이번에는 눌러주지 않고 바로 갔네요. 또 이렇게 눌러주는 구간을 기다려 보면 좋다. 추세는 이렇게. 이전에 제가 추천드린 타점 복습하시고, 지금은 조선, 방산, 뭐 전력 전부 다 고수와 보이자 영역입니다. 추격하더라도 1차 매수만 권장드리고, 웬만하면 눌림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자. 바로 가면 보내준다, 요 마인드도 필요해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30%,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생각해야 되죠. 다음은 ETF들 볼게요. 솔K 방산. 솔K 방산이 두 번의 역배열 돌파가, 여기 첫 번째 12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랑 여기가 역배열 돌파 매수 타점이었고요. 단기에 이렇게 올라가줬다. 똑같이 이런 타점을 또 기다렸다가 매수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K 방산, 얘도 똑같죠. 12월 역배열 끊어줬던 구간, 여기도 끊어줬던 구간, 이런 자리를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자. 기다려보자. 양봉 추격은 자제. 타이거 K 방산의 우주, 얘도 똑같고요. 이런 자리들. 그 다음 조선도 볼게요. 조선주들도 12월에 똑같이 추천 들어갔습니다. 여기죠. 12월 끊어주던 구간, 이런 자리 눌러주는 구간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4월에 기회를 주고 올라가네요. 서울조선 탑3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12월에 추천드리면서 반복 추천 계속 드렸고, 여기 눌러주는 구간이 있었고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끊어주는 구간이 여기. 조선 ETF, 조선주도 최소 한 개는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ETF 매수를 해라.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했으면 되는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유가, 석유주, 해운주 볼게요. 대성에너지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 요 예전에도 반복 추천드리고 이렇게 수익 크게 나왔던 애고, 이번에 또 끊어주면서 박스 하단 이탈 없이 정석으로 2일 만에 35%, 하루 만에 16% 수익이 나와줍니다. 요거 월 5,900원 팬클럽 반복 추천주였고요. 흐름이 좀 안 좋다가 지켜주면서 상승이 또 나와주며 박스 상단 때려줍니다. 6월 13일 오전 9시 22분 리딩이고, GSE 대성에너지 둘 다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박스 하단이다. 그리고 종가에도
3시 24분 종가 베팅 시간에 STX 그린로지스, GSE 대성에너지 보유자는 홀딩하고 미보유자는 1차 매수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GSE 대성에너지가 크게 바로 급등이 나와줬고 STX 그린로지스는 전날에 추천드렸던 거고 급등 나와주고 오늘은 4% 반짝하겠죠. GSE 월봉 얘도 초록 원마다 반복 추천을 드렸던 애고 얘는 대성에너지와는 다르게 박스를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구간에서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관세 이슈로 밀렸다가 올라왔고요. 2일 만에 30%, 하루 만에 14% 수익이 나와줬네요. 반복해서 계속 크게 수익이 나왔던 애고 이번에도 재추천 나갔을 때 큰 수익을 노렸으면 되겠죠. 석유주들이 다 튀어주면 시원시원하게 크게 올라가줍니다. 이게 월봉 3,000원 초반쯤에서 월봉 W 반등을 노려라 이렇게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 최대 280% 이렇게 30% 40% 70%까지도 반복 수익이 이렇게 많이 나왔던 애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금방 제자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방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뒤에 흥구석유로도 볼 건데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금방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다음 흥구석유 3월에 여기 개파락 나왔죠. 그리고 노랑 한 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 이걸로 장중에 추천드리고 바로 당일에 수익 나왔고요. 그때가 여기입니다. 바로 수익 나왔고 이제 요게 반짝하고 하락해도 제가 계속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관세 이슈로 좀 크게 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나온 거고 장기 포지션 분들은 그냥 홀딩 해가지고 수익 전환 보실 수가 있었던 거죠. 흥구석유 2달 반 버텼으면 이제 70% 수익이 나와준 거고 어쨌든 단기에 지수 연동으로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4월 1일에 흥구석유 시가 이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꼬리 달려도 계속 유효하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80% 정도 상승한 구간이고 얘도 과거 차트를 보시면 장기편과 가까운 노랑 자리에서 매수 추천드렸고 장기편과 멀어지는 보라 자리에서는 계속 매도 사인을 반복해서 드렸어요. 그때가 24년 7월이고 8월에 또 한 번 더 튀어주죠. 튀었을 때 이전과 같은 보라 자리니까 매도해라. 또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고 떨어졌습니다. 다음 한국석유 얘도 개파락이 한번 있었고 노랑 한 착하면 주황까지 간다. 그리고 주황 한 착하면 초과 상승이 더 나온다. 11%대 14,600원에 갭매우기 정보 드렸고 바로 뚫고 올리면서 상한가 마감, 상한가 다음날인 오늘 또 추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2일 만에 최대 45% 수익이 나와줍니다. 갭매우기 항상 잘 공략하시면 좋죠. 6월 12일 한국석유는 10%짜리 갭매우기 구간이다. 그리고 13,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또 얘네들이 요 구간 맥점들을 안착했거나 안착 근접한 자리에서 한 번 더 튀어줬죠. 갭매우기 종목들 잠깐 보고 갈게요. 에코아이 최근에 무중 권리락 강세 그리고 무중일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무중 종목들은 권리 공매도 때문에 무상증자 이틀 전에 이렇게 갭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여기 추천이 나갔던 거죠. 6일 만에 40% 수익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도 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낙폭과대 반등, 갭매우기 자리에서 정석 수익이 나왔다. 잘 복습하도록 하시고 코아이는 정책주, 기후변화, 이재명 정책주고 다음 소룩스 얘도 개파락이 나왔죠. 이제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쉽게 간다. 반복 추천드렸고 14일 만에 최대 1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아리바이오 호재로 급등이 나와줬고 다음 더즌 요건 추천주는 아닌데 정석 흐름으로 이렇게 무상증자 하락 그리고 노랑 안착하니까 주황까지 간다. 교과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카카오페이 2대주주 부각으로 4,500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전고돌파 4,750원 전고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네요.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또 크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이 전고점 구간에서
크게 밀리는 거는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요 구간 항상 갭 메우기 구간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해운주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STX 그린로지스 얘도 요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수익이 많이 나왔던 애고, 또 여기 박스 하단에서도 반복 추천드렸어요. 최근엔 좀 지지부진하다가 재추천드리고 하루만 26% 급등이 나와줬고요. 8,000원, 9,000원까지 빠져도 계속 눌림 매수 가능하다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월봉 박스 하단이었기 때문에. 자, 단기에 하루만에 26, 35% 수익이 나와줬고, 이전에 일봉을 보시면 추천드린 타점마다 크게 뿅뿅뿅 시원시원하게 급등치고 제자리까지 내려가고 반복 패턴이 나오고 있죠. 얘네들 보고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도 보도록 할게요. 대성에너지부터 월봉이고, 자, 박스 하단 추천 급등, 하단 추천 급등 이렇게 계속 반복 수익 나와주다가 이때는 좀 침체로 기회비용 상실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스 하단 이탈은 없이 또 재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현재 박스 상단이 11,200원 정도 하죠. 이걸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전처럼 크게 꼬리 달고 다시 박스 중앙, 박스 하단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시고, 금방 제자리로 내려가니까 박스 중앙, 박스 하단까지 또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일봉, 자, 명확하게 금방 이렇게 빡빡 튀었다가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요 패턴으로 계속 또 요 하단에서도 제가 반복 추천을 드렸는데 이때는 좀 지지부진하게 기회비용 상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다렸으면 또 이렇게 튀어줬고요. 손절을 하고 이번에 재추천했을 때 또 들어갔으면 만회가 또 되었고요.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또 오랜만에 재추천이 나갔다. 요날 장대항공 마감이 된 종가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하루 만에 16% 급등이 나왔죠. 이제 아쉽게 반짝하고 제자리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홀딩이 가능해요. 하지만 제자리까지 이렇게 또 8,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이전에도 보면 요 구간 조금 눌러줬다가 더 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기간을 보면 첫 번째 장대항공 기준으로 11일, 2주 정도 흔들면서 2주 정도 흔들며 고점 경신을 했던 구간이 있죠. 이렇게 2일 천하로 금방 무너졌던 구간도 있는데 2주 동안 올라갔다가 떨어진 구간도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탈이 없다면 분할 매도하면서 버텨볼 여력은 여진이 있다. 오늘의 저가 9,950원 지키면 계속 홀딩 하시고요. 이탈하면 분할 매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짝 이탈했다가 한 번 더 튀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거고, 바로 이렇게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나는 두 번째 급등 쳤을 때 요 구간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전량 매도 할란다, 반등이 나오든 말든 오늘 정리를 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나 내일 전량 매도 해가지고 챙기셔도 되는 거고, 본인의 성향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달리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단기 오버슈팅 구간이고 전고점 근접한 구간까지 왔으니까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의식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이렇게 내려간다. 결국에는 내려간다. 반등이 나오든 말든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또 내려간다. 요걸 숙지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 GSE도 월봉부터 볼게요. 이렇게 정직한 박스가 나와주고 있었고 하단 반복 추천 급등 이렇게 상단을 계속 때려줍니다. 5,500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수가 가능했죠. 또 이렇게 5,500원까지 때려줄 수 있으니까 박스 중앙까지만 가도 큰 수익이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침체가 나오면서 단기 포지션 분들은 손절이 나왔습니다. 손절이 나왔고 장기 포지션 분들은 홀딩이 가능했죠. 주기적으로 튀어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기 포지션 분들은 수익 전환이 되었다. 추매를 했든 추매를 하지 않았든 수익 전환되었고, 단기 포지션은 손절한 후에 회복 시 재매수 해가지고 만회를 했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전고점이 4,000원입니다. 4,000원. 끝까지 제대로 올라와주면 5,500원 정도인데 일단 요 4,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전에 이렇게 두방 급등, 이때는 한 2주 정도 움직여주면서 한번 조정 구간 주고 재차 반등 나와줬던 구간이 있었고, 아까 대성에너지랑 똑같죠? 얘도 여기 481선 안착했고 종가에 추천드리고 하루 만에 이렇게 뿅 14%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역시 제자리까지 빠지긴 했으나 하루 만에 수익이 나와줬고, 오늘의 저가 3,400원 그리고 1년선 3,200원 이 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탈한다 하더라도 3,200원 지켜주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탈이 나오면 금방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대성에너지 설명한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흥구석유 월봉, 예, 하단에서 계속 반복 추천드리고 뿅뿅뿅 크게 반복 수익이 나왔습니다. 한 70% 정도로 계속 빠지고 반복이 나왔죠. 이때도 이제 매수가 가능하다고 했고, 다만 이 월봉 추세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기회비용 상실이 크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탈이 나오면서 기회비용 상실이 나왔고요. 이번에 튀어주면서 또 여기 전고점을 때려주네요. 전고점이 19,600원이고요 여기를 안착하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근데 패턴상으로 보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더 크죠. 더 갈 확률보다는. 일봉상으로는 여기 121선과 가까운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리고 계속 크게 수익이 나왔고요. 근데 요 구간에서는 이제 손절이 나왔죠. 밀려가지고 여기서 손절 1년선 이탈하고 처음으로 1년선 이탈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주황색깔 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이 나온 거고, 마지막 추천 기준으로는 손절이 나온 거고, 장기 포지션 분들은 이제 추매를 했든 홀딩을 했든 뭐 추매 안 했어도 수익 전환 되었고요. 튀어줄 때 막 70% 80% 튀어주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추매해가지고 평단 낮추고 탈출을 했습니다. 추매 안 했어도 평단이 낮았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평과 가까운 자리에서 잡았기 때문에 수익 전환이 지금 되었고요. 이전처럼 똑같이 튀어줬고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튀어줬고 이렇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좀 더 간다 하더라도 요 전고점 뭐 넘기든 어쩌든 결국에는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지는 오늘의 저가 18,000원 그리고 전날의 상한가 종가 16,000원 보시면 돼요. 요렇게 지금 시가 기준으로 요렇게 개파락 싱크홀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저가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싱크홀이 있는 거죠. 밟으면 푹 빠지는 진흙탕 자리, 빠르게 떨어지는 자리 18,000원 지지가 중요하다. 여기 지키면 계속 흔들면서 올라갈 수 있고, 흔들면서 좀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근데 이탈하면 크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다음 한국석유, 얘도 큼직하게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박스 중앙 하단까지 떨어지면 또 중앙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하단 자리에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 중앙 또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 주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큰 박스 매매, 하단에서 잡고 중앙 혹은 상단에서 이게 뭐 1차 매도 2차 매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시원시원하게 올라가 주니까 웬만하면 상단 가까이 노려보는 게 좋겠죠. 중앙까지보다는. 똑같이 크게 올렸다가 빼고 크게 올렸다가 빼고 반복 패턴, 이때도 크게 올렸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지금도 똑같이 흥구석이랑 똑같습니다. 오늘의 저가 이탈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개파락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최악으로는 금방 제자리 이렇게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 다음 STX 그린로지스 월봉이고요. 하단 반복 추천 수익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고, 이번에도 여기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죠. 8,000원 9,000원까지 빠져도 계속 눌림의 홀딩 구간이다. 여기 수익 한번 줬다가 밀리고 또 수익이 나와줍니다. 현재 박스 중앙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이렇게 크게 박스니까
박스 중앙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이전처럼 여기 정도 맞고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상단까지 갈 것이냐, 또 이전처럼 맞고 하단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걸 보면서 포지션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일봉, 자, 이런 구간에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었고, 최근 한 번 더 수익 나왔죠. 수익 나오고 8,000원, 9,000원까지 떨어져도 눌림 매수 홀딩 구간이다. 반복 리딩. 그리고 이날의 종가에 3시 20분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왜? 다시 121선을 회복 올렸어요. 네, 보시면 이때 자꾸 121선 부근에서 안착 할랑말랑 하면서 밀리죠. 밀리는데 이렇게 박스 돌파도 살짝 나와줬고요. 121선도 회복을 했고요.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26%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4% 올라가주면서 살짝 고점 경신했다가 밀렸고요. 그때 1년선 맞고 떨어졌고, 지금 1년선 안착을 했죠. 1년선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년선 가격인 1200원, 만원 정도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또 M 패턴 반등으로 이렇게 갈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탈하면 또 이렇게 침체 구간 나오는 거 조심하도록 하시고요. 침체가 나왔다가 천천히 또 올리는 식의 흐름이 나오겠죠. 크게는 지금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하단에서 또 중앙 상단을 향해서 만약에 밀린다면 이 흐름으로 또 시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년선이다. 1년선 저항, 1년선 지지. 만원 정도를 지켜야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얘도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끼가 있는 종목. 다음은 흥하해운. 흥하해운도 요 바닥권에서 제가 한번 재추천 드렸었는데 그때 수익 나왔던 구간이 있었고, 얘도 좀 관세 이슈로 밀렸다가 재차 올라왔습니다. 얘는 재추천 놓쳤고요. 121선 반년선에 자꾸 정직하게 저항 걸리다가 여기서 바로 상한가, 그리고 오늘 8% 반짝하고 똑같습니다. 얘도 여기 481선 저항 걸렸었죠. 여기. 그리고 지금 안착한 자리 1900원 정도를 지키면 빠르게 올라갈 거고, 이탈하면 1700원까지 내려가는 거 조심하도록 하자. 전고점이 25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를 안착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은 대한해운도 볼게요. 대한해운은 여기 2년선 1880 여기를 종가상 안착해야 됩니다. 여기 안착 못하면 또 1차, 2차, 3차까지 밀리는 거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는데 아직은 이전과 같은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여기를 안착해야 이런 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HMM. 월봉 좀 볼게요. 자, 월봉상 박스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5,000원, 2만원 정도 정직한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식의 대응 가능하다고 했죠. 하락이 멈췄거든요. 이렇게 고점 찍고 가짜 반등 주면서 내려가던 중에 이렇게 하락이 멈추고 박스가 나왔기 때문에 박스 매매 가능하다고 했고, 이번에 뚫어 올렸죠. 이번에 뚫어 올렸기 때문에 박스 업그레이드 좋은 흐름 또 기대를 해 볼 수는 있겠고, 다만 대형주고 느려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하셔야 되고, 25,000원에 속골이 저항 걸렸고, 그 다음 전고는 32,000원 정도 하네요. 여기 중간값이 28,000원이고, 이제 박스 상단 박스 돌파가 나온 주가 업그레이드 시도 구간이다. 느리죠. 단봉으로 조정을 주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고점 박스 구간에서 하단 지켜주고 박스 돌파하고 올려주고 있는 중이고요. 단기 추세는 요래. 수평 지지는 1차, 그리고 박스 중앙, 박스 하단 3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각 23,500원, 22,000원, 21,000원 정도 이렇게 3개 수평 지지 체크하도록 합시다. 지금 바닥 대비로는
단기에 한 50% 정도 오른 단기 고점이고요. 52주 신고가 자리. 이전에 이때도 한번 크게 올렸다가 제자리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큰 조정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장기 2편과 가까운 자리에서 좀 모아가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 정리하는 식의 매매가 안정적이고요. 이게 박스 하단쯤에서 매수를 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아까 월봉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다음 철강주 볼게요. 오늘 동양철강이 박스 보여주다가 추천드린 구간에서 우상향으로 13일 만에 최대 25% 수익권을 줬고 1800원 종가 상한차가 중요합니다. 1800원이 전고 돌파 맥점이죠. 최근 철강 관세 이슈 그리고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일정이 있었고요. 이걸로 넥스틸, 하이스틸 추천드리면서 동양철강도 같이 드렸습니다. 넥스틸 추천, 돌파 추천 급등, 눌림 추천 급등, 또 똑같은 자리에서 눌림 추천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이번에 노랑으로 바로 올라가주면서 11일 만에 25%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아쉽게 이전과 같은 60%대 상승을 바로 보여주진 못했으나 어쨌든 단기 25% 수익을 줬고요. 하이스틸도 똑같은 자리에서 돌파 추천, 눌림 반등, 또 눌림 추천 드리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감 초록. 노랑은 보너스고 항상 초록을 기본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하이스틸도 조금 행보를 보여주다가 급등이 나와주면서 10일 만에 2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동양철강부터 볼게요. 이전에 3번 연속 급등 나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정석으로 제자리까지 빠졌고요. 이번에도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자리였죠. 이렇게 빠지는 거 확인하다가 하락이 멈췄다, 하락이 멈추고 올라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요날에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가짜 반등 구간이면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뜻이니까 손절은 짧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였고, 이렇게 단기에 수익이 나와줍니다. 1800원 종가상 안착 중요하고요. 이제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면 되는 거죠. 박스 중앙 가격을 돌파하고 올린 거고, 1차 지진 오늘의 시가 1472 보시면 됩니다. 1472. 그 다음에 요 박스 하단 또 중간값으로 1400원 넣어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락이 멈춘 걸 확인한 다음에 추천이 들어갔다, 이걸 잘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손절력이 잘 잡아줘야 돼요. 들어갈 때. 여기까지.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박스 하단 이탈하면 장기 입형 900원, 12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자. 지금 구간이 약간 요런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으로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월봉은 똑같습니다. 1800원 정도, 여기 전고 돌파 안착이 중요한 거고, 단기 고점이죠. 크게 튀었다가 빠졌고, 지금 크게 튀었다가 다시 빠지고 반등이 나오고 있으나 이전처럼 큰 조정은 조심조심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1800원 종가상 안착하면 힘이 크게 열릴 수가 있겠고요. 매물이 없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먼 몇 년 전의 매물이기 때문에 많이 녹아있죠. 52주 신고가로 올라오면 다시 탄력 붙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하락폭도 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다음 넥스텔, 이거 신규 상장주고 상장 시가 12,000원 저항 돌파하고 강세 또 지켜주면서 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봤듯이 돌파 추천, 눌림 추천, 또 눌림 반등 추천 드렸고, 단기에 이렇게 25% 수익이 나왔고요. 크게 밀리지 않고 현재는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최근의 저가 여기 지키는 게 1차로 중요. 그 다음에 요 121선 최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값 지지. 얘는 최근의 전구 16,200원을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구 하나,
전고 둘. 크게는 요렇게 박스로 보시고, 박스 상단에 가까운 자리죠. 얘도 꼬다리에서 잡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추격하다가 뚜까 맞은 분들, 뚜까 맞았을 때 마이너스 40, 또 뚜까 맞았을 때 마이너스 30 당했죠. 근데 이 구간에서 추격하다가 뚜까 맞으면 마이너스 30 기본적으로 생각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추천드린 구간은 다 요 하단 자리였다. 복습을 하도록 하시고, 다음 하이스틸 요때 제가 이전처럼 초급등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막 올라갔다가 제자리 튀었다가 제자리 여기 추천드리고 바로 급등. 전고 5,000 초반 5,1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근의 저가 그리고 여기 121선과 일치하는 이전의 박스 하단자리, 크게는 이렇게 두 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중간값으로 4,000원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고, 지금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작은 박스 상단 4,700원 정도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휴스틸도 볼게요. 휴스틸 얘는 여기서 쌍봉이탈하고 죽었고요. 다시 올라오는데 그대로 요 맥점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향후에 올라온다 해도 6,000원 저항대 체크해놔야 됩니다. 지금 밑에서 박스 돌파하고 살짝 올리고 있는 거고, 크게는 요렇게 박스고,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네요. 박스 상단 자리, 하단 자리 얘도 바닥권에서 이쁘게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은 요렇게 끊어주면서 발목 올리고 있고요. 후발 강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61선도 안착을 했고, 다음 한일 철강 최근에 상한가 나왔고, 상한가 다음날에 15% 튀었다가 빠지고 끝까지 밀리진 않고 지금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2450 지키면 계속 박스 만들어 주다가 2,800원 정도 전고 돌파를 시도를 해줄 수 있겠고요. 근데 이탈하게 되면 1차 2년선, 2차 1년선까지 2,300, 2,100원 선으로 크게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합시다. 현재는 홀딩 하시면 돼요. 고점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종가상으로 2,8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박스 홀딩 구간.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지금 이렇게 좀 낮아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박스니까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월봉은 요때 하단 이탈하고 죽었고, 또 박스 만들어 주다가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죠. 계단식으로 내려가다가 역배열 끊어주면서 이렇게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요. 이전 맥점 2,800원 여기 지지였던 자리 또 저항으로 바뀌면서 2,800원 여기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기존의 요 박스 중앙까지 올라왔다가 꼬리 맞고 떨어졌고, 지금은 바닥에서 허벅지 정도까지 올라온 자리네요. 다음 경남 스틸, 이거는 홍준표 관련주로 제가 여기서 반복 추천드렸죠. 철강 이슈도 있었고 홍준표 테마 재료 두 개로 추천드리고 급등. 고점 음봉 윗꼬리 떴고, 이때부터는 제가 제자리까지 빠르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이유가 뭐죠? 대선주는 4월이나 5월이 고점이 될 것이다. 6월까지 절대 들고 가면 안 된다 라고 했고, 결국 패배를 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홍준표가 패배할 거라는 것까지 제가 예측해 드렸고요. 지금은 제자리 이하까지 빠진 상태에서 밑에서 낙폭과대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2950 이탈하면 이거는 계속 더 빌빌거리면서 내려갈 거고, 박스 상단 3,500원 돌파하면 또 기술적 반등 장대 양봉 터져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생각을 하면서 낙폭과대 매매를 노려보셔도, 이제 본질 철강의 내용으로 철강 호재가 있을 때 분할 매수 해놓고 다음 슈팅을 한번 노려봐도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 이거는 유념을 하시고,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히 볼게요. 인공지능 관련주, 정부가 네이버 AI 전문가 AI 미래기획수석을 발탁을 했다. 이 오브젠 알체라 상한가, BQ AI, 플리토, 시선 AI, 클라우드웍스. 최근에 시선 AI 추천드리고 단기에 엄청나게 크게 올라갔죠. 근데 지금 가짜 반등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크게 튀었다가 반짝을 했고, 자, 추천드리고 고점 음봉 윗꼬리 그리고 갭 하락 주의, 현재 여기까지 빠져있는 상태죠. 이렇게 하락시 분할 매도 하라고 했고 오늘 튀었다가 조금 밀렸습니다. 계속 가짜 반등은 조심을 하면서 4,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경계를 하도록 합시다. 추천은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다음 인수, 메가기슈, 웅진, TS 인베스트먼트, 에드바이오텍. 가상자산 관련주, 미국 월마트, 아마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소식, 헥토 파이낸셜, 더즌, 티사이언티픽, 넥서스. 다음 석유 관련주, 전쟁 수혜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전쟁을 일으켰고, 흥구석유, 한국석유, 한국앵커유전,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랑 GSE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급등 나와줬습니다. 다음 방산 관련주 역시 전쟁 수혜고, EM코리아, 하나시스템, IT센엔텍. 하나시스템 비롯해서 대형주들 현대로템, LIG넥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작년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역대 신고가 가줍니다. 다음 제약 관련주, D&D 파마텍이 상한가, 메시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성공했다. S바이오메딕스, 오가노사이언스, 엘신바이오. 최근 엘신바이오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 나왔고 지금은 약간 쌍봉 이탈을 조금 경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전선 관련주, 글로벌 호황 올라탄 K변압기 슈퍼랠리가 온다. 예전부터 중장기로 추천드렸던 효성중공업, 그리고 HD현대엘렉트릭, 젠시에너지가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주기도 했지만 멤버십 추천 주기도 했죠. 월 5,900원. 하단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대성에너지, GSE 얘네도 팬클럽 추천주였습니다. 하루 만에 바로 급등. 다음 6월 16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신풍제약, 피라맥스, 코로나 유럽 특허 획득, 요걸로 우선주가 상한가 같고요. 그리고 대체거래소에서 신풍제약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월봉, 코로나 특수로 크게 올라갔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 제가 에코프로를 요 구간에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랑 똑같죠. 대시세가 나왔던 애들은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다. 가짜 반등을 큼직하게 주면서 제자리까지 이렇게 빠져버렸죠. 그리고 바닥에서 또 반등을 크게 줄 때마다 금방 또 제자리로 내려갑니다. 한 70% 정도 튀었다가 제자리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번에도 70% 올라갔다가 밀리고 낙폭 자리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네요. 잠깐 에코프로 갈게요. 에코프로도 여기 추세 이탈 나왔고, 여기서부터 제가 가짜 반등이다 이거 다 가짜 반등이다 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도 여전히 역배열을 끊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얘는 여기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고, 여기서부터 계속 매도 사인 드렸어요. 하지 말라고 했고요. 지금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고수분들이야 요 하단 자리에서 잡고 20% 30% 정도 반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공략하시고, 여기는 가든 말든 보내주시고, 여기는 고수분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자. 이거 끊으면 관심 가지시는 게 좋아요. 끊으면, 아직 끊기 전이다. 다시 본론인 신풍제약으로 넘어와서 최근에
이렇게 역배를 끊어주면서 한번 작은 역배를 끊고 올렸고요. 일봉 70% 정도 올렸다가 빼고 70% 정도 올렸다가 빼고 이렇게 2일 이때는 2일 강세였고 2일 강세였고 이때는 두 번째 장대양봉 기준으로 한 일주일 정도 강세 보였다가 제자리까지 내려갔고요. 그 뒤로는 121선 저항, 주황색깔 저항 걸리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이번에 점프하고 출발해가지고 갭 상승 출발으로 상한가 이후에 2년선에서 자꾸 저항 걸립니다. 2년선 가격이 12,500원이죠. 종가상으로 12,500원 안착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갭 하락 자리에요. 싱크홀 자리죠. 밟으면 푹 빠지는 자리. 여기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와줬고, 5월 22일에 시가, 갭 상승 시가 9,500원. 여기가 반년선이랑 일치하는 자리에요. 앞으로도 9,500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이탈하면 8,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현재는 이렇게 반년선과 2년선 사이 박스로 보시면 되고, 박스 중앙 가격이 11,000원 정도 합니다. 종가상으로 11,000원 안착하는 거 중요. 다음 12,500원을 안착을 해야 된다. 요거 안착 실패하면 결국에는 요 제자리 7,000원, 8,0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는 건 조심을 하도록 하자. 동일한 패턴 경계. 다음 우선주 볼게요. 신풍제약우. 얘도 뭐 똑같죠? 대시 해줬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쭉 제자리, 그리고 올라올 때마다 금방금방 제자리로 또 빠지는, 이렇게 뿅뿅. 지금도 뿅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전고점 35,000원 부근에서 자꾸 저항이 걸리는 식으로 꼬리가 달리고요. 최근에 고점 음봉 윗꼬리 쉬고 쭉 빠졌고, 이때도 꼬리 한번 주고 여기 이탈하면서 28,000원 정도 이탈하면서 무너졌었고, 지금은 고점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36,000원 그리고 27,000원 정도의 박스. 쌍봉 이탈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렇게 N 패턴 한번 나와주다가 도로 밀리다가 다시 상한가로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 이탈하면 1차, 2차, 3차 크게 떨어지는 거 조심. 현재는 고점 박스로 홀딩 구간, 박스 중앙 가격은 31,500원, 박스 상단 가격은 35,000원, 36,000원 정도. 고점 박스 홀딩 하시면 되는데, 요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박스였고, 여기 이탈하니까 훅 제자리까지 빠졌죠. 여기 이탈하면 훅 제자리로 빠지는 거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고점 35,000원, 여기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음봉의 시가 35,000원에서 저항 걸렸고, 여기 안착하면 4만원 가까이 다음 꼬리를 향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자,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에서 초보자분들 절대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한다. 과거에 이런 구간들이 현 자리와 똑같은 자리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원익 8.9% 지주사 관련주 상법 개정 수혜 기대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월봉 박스 상단은 이제 제일 많이 부딪힌 가격이 8,000원 정도죠. 8,000원에서 제일 많이 부딪혔고 지금 근접했습니다. 그 위에 전고는 8,800원 정도 하고요. 8,800원. 또 그 위에 전고는 9,500원 정도 하네요. 이때 기준으로 여기 근사치 맞고 떨어졌고, 이렇게 차례차례 3개 저항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은 이렇게 박스였고, 하단 자리에서 상단 돌파하고 다음 위에 전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 일봉 이때 오버슈팅 나오고 고점 박스 하단 이탈하고 쌍봉 이탈하면서 무너졌고요. 이렇게 오른쪽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결국 박스 하단 이탈하고 무너졌고, 이때는 외봉으로 그냥 바로 무너졌고, 현재 추세를 타고 있죠. 현 구간이 여기 고점 박스 구간, 요 구간과 유사한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탈하고 무너졌고, 지금 지켜야 되는 자리가
6,400원이죠. 이거 이탈하면 반토막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흐름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 나와주고 있는 거고, 박스 상단 7,4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6,400원을 지켜야 된다. 이탈하면 어마무시하게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현재는 고수압 보유자 영역입니다. 다음은 비트맥스. 비트코인 추가 매입으로 1위 자리를 굳힌다. 얘가 국내 상장주 중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애죠. 월봉부터 자, 신규 상장주고 초반에 강세 보였다가 상장 시가 이탈하고 무너졌고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실패. 이거는 미래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요. 일단 먼 나라 얘기고, 이제 그 밑에 맥점들을 보면 여기 지지 자리 이탈하고 죽었고 그대로 여기 저항 걸렸죠. 만원 정도, 앞으로 만원 정도 체크하시고, 여기도 지지였던 자리 이탈하고 무너졌고 현재 이 자리 5,000원 정도 이전 맥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여기 발목 지금 무릎 자리 위치해 있고요. 종가상으로 5,000원 정도는 안착을 해주는 게 좋겠고, 최근 가파르게 우다다다 추세 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기 고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바닥권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크게 올렸다가 100% 이상 올렸다가 추세 이탈하니까 크게 밀렸던 구간이 있었고, 똑같이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반토막 그리고 장기 이평까지 또 떨어지는 것도 조심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2년선 가격인 4,100원, 이것도 중요한 맥점이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단기 이평으로 봤을 때는 4,100원이 이제 15일선 따라 올라오는 가격이네요. 11선 이탈 한 번도 없이 11선 추세 타고 있고, 단기평으로 50, 15, 20 이거 잡고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을 하시고 이탈한 분할 매도 하셔도 되겠고,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그때는 90% 올렸다가 제자리 더 밑으로 빠졌고, 그때는 120% 올렸다가 거의 제자리, 지금은 5월 기준으로 180%나 올랐습니다. 180%나 오른 게 부담이다. 그리고 시간의 상승 종목들 다음날 반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점도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은 코오롱. 코오롱도 원익과 똑같이 지주사 호재 상법 개정 수혜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코오롱 월봉 전고점 크게 이렇게 박스였습니다. 정직하게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W로 쌍바닥으로 반등 나와주고 있고, 종가상으로 4만원 안착하는 거 중요. 그 다음에 꼬리가 46,000원 정도 하네요. 자, 여기 올라서면 주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4만원 위로 올라서면 박스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전에는 이렇게 고점 박스 주다가 크게 쌍봉 이탈 형태로 죽었죠. 여기서는 이탈하고 가속으로 내려갔고, 여기서는 이제 뚫어주면 위로 가속이 반대로 붙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뒤집어 가지고 똑같은 거죠. M을 뒤집으면 W가 되는 거잖아요. 해서 가속이 붙는 구간이 여기 하방 가속, 그리고 여기가 상방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전 맥점이었던 5만원 여기도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여기 지지였다가 이탈하고 죽었고 5만원 여기도 맥점이다. 5만원을 안착해야 확실하게 주가 업그레이드 가속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속이든 우상향이든 5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최근에 크게 올렸다가 크게 빼고 또 크게 올리고 있으니까 이때처럼 크게 밀리는 조정은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35% 나왔네요.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 정도는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1차 지지
2차 지지, 3차 지지, 수평 지지로 이렇게 3개 정도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선주, 코오롱 우. 얘는 최근에 역배열 끊어주면서 올리고 있고, 월봉의 전고는 23,500원이네요. 23,500원. 그리고 꼬리가 4번 제일 많이 부딪혔던 가격은 28,000원이고요. 큰 꼬리 2개는 3만원 살짝 위에.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얘도 똑같이 조정폭이 최근에 마이너스 25% 정도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5%,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5%는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합시다. 파동이 점차 커지면서 내려갈 때도 그럼 파동이 더 하락 파동이 커진다는 뜻이니까 1차 2만, 2차 19,000, 3차 18,000, 그리고 꼬리 17,000. 1000원 단위로 지지 4개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거 조심. 다음 HS 효성도 볼게요. 코오롱과 같이 에어백 관련주고 최근에 배당 수익률 최대 200% 기대 상한가 나왔던 종목이죠. 차량 안전 규제 강화로 에어백 수요가 증가했다. 연평균 10% 성장. 세계 탑3 도약. 신규 상장주고 정석으로 하락이 나옵니다. 신규 상장주는 최악으로 마이너스 80% 정도 떨어진다고 했죠. 얘는 75% 정도 떨어졌다가 첫 번째 양봉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2개, 3개 적산병 양봉이 연속 3개 나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 끊어주고 올리면서 발목자리 만들어주고 우상향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서 현재는 단기 고점이죠. 고점 음봉 윗꼬리도 떴고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체거래소에서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지금은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돼요. 헤드앤숄더 흐름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를 지켜주면 박스 하단을, 고점 박스 하단을 지키는 거고 계속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탈하면 이렇게 작은 갭 하락 나오고, 최악으로는 가짜 반등 주면서 4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이다. 워낙 크게 지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신규 상장주 정석 패턴으로 마이너스 75% 나왔다가 여기서 구름 뚫고 일목균형표 구름 돌파 나와준 다음에 반년선 돌파 구간에서 가속이 한번 붙었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다. 종가상으로 전고점인 75,00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캔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캔들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최근 꼬리 저항은 여기 맞고 떨어진 건데,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살짝 있죠. 한 8% 정도 비어있는 자리인데,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는 거의 뭐 공짜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이 아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첫날에 매물대 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안착하면, 박스 상단 자리를 안착하면 우상향 혹은 가속이 계속 붙을 수는 있다. 전제 조건은 이 하단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것. 다음 한컴미드 3.5% 가상자산 관련주고 미국 월마트, 아마존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검토 소식. 한글과 컴퓨터도 같이 대체거래소에서 움직여줬고요. 한컴미드 월봉 21년도에 대시세 찍고, 자 여기서 고점 윗꼬리 치고 요 추세 이탈하면 조심을 해야 되죠. 이탈이 나왔고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시작, 전략 매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여기를 회복 실패하고 여기 전고 돌파 못하면 크게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 자리. 자 가짜 반등 조심. 여기 그대로 요 추세에 맞고 또 떨어졌죠. 여기 추세에 맞고 떨어졌고, 뒤에도 가짜 반등 주면서 거의 뭐 제자리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에코프로를
23년 말부터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랑 똑같은 가짜 반등 경고. 항상 대시세가 나오면 고점 윗골이 뜨고 이렇게 추세 이탈 나오면 제자리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패턴을 조심을 하도록 하자. 에코프로도 제가 2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이렇게 제자리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에코프로는 이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한커미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4,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조금 더 작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고, 현재 변곡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꼬리는 이렇게 이전 꼬리에서 저항 먹고 떨어진 상태고, 작은 박스 상단 자리에 위치해 있다. 큰 박스의 중앙 살짝 위에 있다. 박스 매매 구간이고, 일봉 평소에 거래량 없다가 가끔씩 장대 양봉이 터져주는 구간이 나와주는데, 지금도 장대 양봉 터져주면서 2년선 안착을 했고요. 2년선 가격이 3,100원 정도, 여기 3,100원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박스 돌파하고 지금 주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2년선 위에서 박스 만들어진 거고, 시간으로 3% 정도 반응. 박스 중앙까지 올라오면 3,400원 정도. 3,100원을 지켜야 돼요. 이거 이탈하면 또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 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전고 3,700원을 안착해야 또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때 전고점까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뚫어 올렸다가 다시 살짝 다시 밀려 있는 상태고, 박스 중앙 3,400원, 3,500원 정도 여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박스 중앙과 박스 하단 3,100원 두 개의 가격을 잘 숙지를 하고 포지션 대응하도록 합시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밀리게 되면 최악으로는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해야 돼요. 다음은 대체거래소에서 강세가 나온 한글과 컴퓨터. 월봉부터 최근에 박스, 이렇게 정직한 박스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가 나와주고 있었고, 돌파하고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꼬리 제일 많이 부딪혔던 가격은 3만원 정도죠. 여기 전고 음봉의 시가 기준으로 요 3만원 초반 자리에서 제일 많이 부딪혔고, 그 다음 꼬리 여기도 이렇게 꼬리도 체크하도록 하시고, 종가상으로 3만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 기존의 박스 상단 26,000원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26,000원을 지켜라. 평소에 거래량 없고요. 이때는 장대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 지금도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고, 박스 업그레이드 하다가 가속 붙어가지고 뿅, 지금 고점 박스 고수와 보이자 영역이죠. 여기 전고 돌파 나와줬고, 박스 하단이 27,800원 27,800원 지켜라. 다음 여기, 그 다음에는 24,000원, 다음에 여기 하단 121선 갈치한 총 4개의 지지 보시면 되고, 이렇게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은 전고 돌파 3만원 초반 정도, 여기 3,300원 정도 안착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명확한 단기 고점 자리죠. 과거로 치면은 이런 구간들로 볼 수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밀리는 건 조심. 밀릴 때마다 장기평까지 이렇게 떨어져 버리죠. 장기평까지 떨어지니까, 얘도 이번에 밀리면 여기 장기평까지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일봉상의 전고점 3만원, 아까 월봉에서 봤던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 항상 기준 잡을 때 꼬리는 무시하고 캔들 몸통 기준으로 먼저 봅니다. 몸통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꼬리는 조금 약한 매물로 보는 거죠. 찰나의 매물이기 때문에. 다음 전고가 35,000원. 다음 꼬리. 총 4개의 4개의 저항대를 보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큰 추세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 이탈하는 구간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추세 이탈하면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 여기도 이렇게 큰 추세
이탈하니까 이렇게 밀려버렸고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